2014년 9월 27일 도쿄 아다치구 경찰서로 손님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한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다는 라면 가게 점원의 신고가 걸려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쓰러져 있는 남성에게 말을 걸었지만 반응이 없었고 뒤늦게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그는 사망한 뒤였죠. 경찰이 어찌된 영문인지 묻자 점원은 떨리는 손을 들어 한 남성을 가리켰습니다. 점원의 손끝이 향한 곳에는 이러한 소동 속에서도 여전히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던 매우 덩치가 큰 남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한번 점원을 쳐다보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로 차고 때린 장본인이라고 말이죠. 한 사람을 살해한 뒤 도망가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던 이마니시 시니치로는 키 175cm에 몸무게 120kg의 거구로 경찰관의 당신 짓이냐는 질문에 태연하게 음식을 먹으며 응 그래라고 답한 뒤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됐습니다. 이대로 체포되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가 계속 음식을 먹었던 이유였다고 합니다. 사건 전날인 9월 26일 나사 가공회사에 다니던 시니치로는 퇴근 후 귀가한 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는 나카노구에 있는 필리핀 펍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지만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에게는 한 달에 몇 번 있는 이 여흥이 유일한 오락거리였죠. 저녁 7시 무렵 필리핀 펍에 도착해 가볍게 술을 마시며 즐긴 뒤 이대로 귀가하기에는 아까워 8시 무렵 다른 술집으로 간 그는 그곳에서 3시간 정도 머무르며 많은 안주와 술을 마셨습니다. 저녁 11시 좀 넘어 더 마시면 출근에 지장이 될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지하철을 타고 자정 무렵 집이 있는 아다치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역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멈춰선 라면 가게 앞. 아마 늦게 퇴근하는 이들 혹은 시니치로처럼 술 한잔을 하고 뜨끈한 국물이 당기는 이들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곳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대로 집에 들어가면 곧바로 잠들 테니 이참에 먹고 가자는 생각에 가게로 들어간 그를 점원은 카운터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간단하게 만두와 추아이를 시킨 그는 다른 손님들이 먹고 있던 라면을 보며 추가 주문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 사이 한 남성이 가게에 들어옵니다. 점원의 안내로 시니치로의 옆자리 한 칸을 띄우고 앉은 남성은 가방을 올려두기 위해 그와 시니치로의 가운데에 있는 의자를 자기 쪽으로 당겼습니다. 당시 시니치로는 옆 의자에 다리를 걸치고 있던 터라 남성의 행동으로 인해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질 뻔했죠. 다치지는 않았지만 화가 난 시니치로는 뭐야? 라고 말하며 남성을 째려봤고 이에 남성도 지지 않고 괜찮지 않느냐 라며 되받아쳤습니다. 그는 남성이 자기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라 생각해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린 뒤 안경을 벗기고 발로 남성의 안면부와 복부를 2차례 공격. 점원은 그의 덩치 때문에 나서서 말리지는 못하고 그만하라고 말하며 발만 동동 굴렸습니다. 당시 가게에는 10명의 손님이 더 있었지만 누구도 손쓸 엄두를 못 냈고 120kg 거구의 무자비한 공격에 남성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화장실로 가 자기 손에 묻은 피를 닦은 뒤 돌아온 시니치로는 그때까지도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남성이 움직이지 않자 그제야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훗날 그는 남성이 움직이지 않아 110번이나 119번에 본인이 전화하려 했지만 직원이 이미 했다는 말에 하지 않았고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는 남성이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 머리를 들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에 다시 자리로 가 앉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곧 경찰이 올 것이고 도망가도 얼마 안가 체포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그는 감옥에 가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된장라면과 볶음밥 세트를 추가로 주문. 혹여 곧바로 체포되면 무전취식이 될지 몰라 미리 계산까지 마친 뒤 경찰이 와서 범인을 찾을 때까지도 그는 음식을 먹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언론을 통해 이를 접한 많은 이들은 그를 비난했죠. 얼마 뒤 열린 재판에서 그는 자신이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라며 선처를 받았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 역시 증인석에 서서 피해자의 태도를 시비로 받아들인 아들이 화가 나 혼만 내주려다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월급의 3분의 1을 자기에게 줄 만큼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통곡하는 시니치로 때문에 잠시 휴정이 되기도 했죠. 분위기가 가라앉은 뒤 이어진 재판에서 시니치로는 계속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검사는 그가 발길질을 하기 전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것을 지적했습니다.
자신도 예전에 안경이 깨져 다친 적이 있어 둘 다 상처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안경을 벗겼다고 말하는 그에게 검사는 술에 취한 사람이 일이 냉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재차 그에게 사건의 원인이 술 때문이냐고 질문했죠. 시니치로는 술이 요인 중 하나이고 스트레스 및 피로가 겹쳤다고 답했지만 검사는 다른 이들도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며 단순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이지만 안경을 벗긴 것으로 보아 상대를 크게 상처 입히려는 다분한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체중 120kg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안면이나 복부를 밟아 중대한 결과를 일으키는 위험한 행동이었고 피해자의 사소한 언동의 화가 나 저지른 행동에 참작이 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검찰 측은 시니치로가 범행 뒤 음식을 추가로 주문해 먹었던 것을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갱생시켜 사회 복귀를 도모한다는 형벌의 목적에 비춰 유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양형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와 어머니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 어머니는 42년간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었고 수감 중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니치로는 어머니에게 가족을 끌어들여 죄송하다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무연고라 인계받을 사람이 없었기에 시니치로의 어머니가 절에 공양하기도 했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아들이 속죄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며 그날이 되면 둘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담으로 범행이 일어난 가게는 그가 마지막으로 주문했던 메뉴를 D세트에서 마지막 만찬 세트라고 이름을 바꿔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